대학 24시의 가장 심화된 코너죠. 취재 기자에게 기사 내용을 직접 그리고 자세히 들어보는 24시 초대석입니다. 자, 오늘은 강원대학교의 이중호 기자를 이 자리에 모셨습니다. 인사 나눠보도록 할게요. 기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 여러분께 인사 부탁드릴까요? 네, 알겠습니다. 저는 강대신문 기자 이중호고요. 강대신문은 1955년부터 이어진 학교 자체 언론 기관으로 2011년부터 삼척군원과 통합되어 운영 중에 있습니다. 저는 현재 삼척군원에 소속되어 있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이중호 기자를 이 자리에 모신 건요. 대학가 절대평가 도입 확산이라는 제목의 기사 덕분입니다. 지금 전국적으로 대학에서 절대평가 방식을 실시하는 비율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그 문제에 대해서 다룬 기사입니다. 가장 먼저요. 지금 강원대학교에서 절대평가를 실시하고 있는지 궁금하거든요. 저희 대학교는 상대평가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단, 강원대학교 학업성적 처리 지침에 따라 5쌍에 한해선 절대평가를 실시합니다. 20명 미만의 학생이 강의 등등 과목이 있습니다. 네, 그럼 다른 대학들의 사례도 좀 궁금해지는데요. 절대평가를 시험적으로 운영하거나 도입하고 있는 대학들은 어떤가요? 기사에는 크게 이화여대, 성균관대, 연세대, 서울대 순으로 절대평가를 자체 방식에 맞춰 진행했다고 전했습니다. 2018년 이화여대는 사실상 절대평가인 교수 자율평가제를 1년 동안 시범 운영을 해왔습니다. 성균관대는 인성 기반 절대평가제 도입 발표 및 10개의 강의에 한해 절대평가를 도입했고, 연세대는 상대평가 원칙 폐기 대신 각 학과 내에서 학세 제도위원회를 구성을 통한 자율적 성적평가 방식 내규로 운영했습니다. 서울대도 외국어 교양 과목 절대평가 시험법 운영을 확대했습니다. 기사에는 나오지 않았으나 고려대는 2015년 1학기부터 일부 교양 과목을 폐기한 나머지 과목에서 원칙적으로 남아 성적평가를 했습니다. 한양대는 절대평가와 상대평가가 혼재된 방식을 사용 중입니다. 네, 우리나라 주요 대학에서 이렇게 절대평가를 좀 도입하는 추세인 것을 전해주셨는데요. 그럼 이번 기사에서 이 절대평가제에 대한 교수와 학생들의 의견을 정리해서 실어주셨잖아요. 먼저 교수님들의 말씀부터 좀 소개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우선 저희 대학교 학장 교수님 세 분과 절대평가에 관한 인터뷰를 진행했습니다. 최근 절대평가제 도입 확산세를 어떻게 보는지, 상대평가로 인한 불편함은 없는지, 우리 대학교에 절대평가제를 도입하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마지막으로 절대평가제 도입에 대한 현실 가능성은 있는지입니다. 절대평가를 도입하는 대학이 늘어난 배경은 미세한 점수차로 등급이 갈려 노력에 대한 미진한 보상을 원인으로 줄 수 있습니다. 학생의 학업 성취도보다 줄 세우기에 급급했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네, 절대평가를 도입하는 대학들이 늘어나고 있는 배경까지도 함께 짚어주셨어요. 지금 세 분의 교수님, 학장님 인터뷰를 하셨는데 절대평가보다 상대평가를 지지하는 분이 한 분이 계셨어요. 그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요? 교육부나 각종 단체에 의하면 절대평가는 변별력이 부족하다고 상대평가를 권하고 있습니다. 거점 국립대학인 강원대에서도 상대평가를 특히 공부하고 있는데요. 중요한 것은 변별력입니다. 변별력에 대한 신뢰성이 높다는 상대평가의 장점을 수용해서 절대평가가 정량적 평가, 즉 신뢰성이 있는 기준이 있는 방안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절대평가는 사회에 나가는 학생이 채용 시 학점에 대한 인정을 받기 어려운 것과 교수는 각각 다른 교양 과목, 전공 과목에 대해 어떤 기준으로 점수를 형성할지 고민해 봐야 할 것입니다. 네, 절대평가의 문제점으로 변별력 부분을 짚어주셨는데요. 반면에 그러면서도 절대평가의 이점 또한 있을 거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이점과 함께 유의할 점까지 전해주실까요? 네, 절대평가의 이점으로 강의 교육의 목표에 실용성이 있고 학생의 성실성 및 성장 가능성을 감안한다는 측면, 그리고 절대적 기준으로 인한 높은 타당성, 마지막으로 교수법의 다양성 등이 생깁니다. 단 평가 과정에서 난해하다면 해결 과정은 필요한데요. 예를 들어 성장한 정도를 기준으로 할지 아니면
평균으로 둘지에 관한 명확한 기준이 필요할 것입니다. 네, 또 기준이 명확해야겠다라는 말씀 전해주셨는데요. 성적을 평가하시는 교수님의 입장도 궁금해요. 강원대학교에서는 이제 상대평가를 운영하고 있다고 하니까 상대평가를 하면서 교수님들이 느끼는 점은 어떤 부분들이 있을까요? 인터뷰를 함께 해주신 최 교수님께서는 4학년이나 취업을 앞둔 학생을 볼 때 솔직히 좋게 주고 싶다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나 상대평가는 그 점에서 한계가 있다고 하셨는데요. 손 교수님께서는 집단을 정확히 진단하기가 어렵고 과제나 수업에 성실히 임한 학생이어도 하위 30%에 들어갈 시에 C를 부여해야 한다는 점이 마음이 아프다고 덧붙였습니다. 부정행위나 팀 티칭 등에도 나타나는 이기심도 우려된다고 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김 교수님은 상대평가를 방침으로 인해 열심히 공부를 한 학생에 대한 보상이 미진하다고 했습니다. 네, 상대평가를 통해서 교수님들이 느끼시는 문제점도 있으실 것 같은데요. 지금 현재 어떤 한계점을 좀 느끼고 계시고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개선하는 게 좋을지 교수님들이 어떻게 말씀해 주셨나요? 네, 상대평가의 한계점으로 손 교수님께서는 4차 산업시대에 요구될 협력에 의한 무한한 아이디어 창출에 아쉬움이 들고 무엇보다 학생과 소통이 멀어지는 것도 문제라고 전했습니다. 이어 손 교수님은 현 상대평가 방식인 상위 30%, 중간 70%, 하위 30%의 평가 기준을 상위와 하위를 각각 20%로 줄이고 중간을 80%의 비중폭을 넓히는 것이 좋을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네, 그렇다면 지금 강원대학교에 이제 절대평가 제도를 도입하게 된다면 교수님들의 반응은 어떠실까요? 네, 먼저 최 교수님께서는 현재 예외적으로 절대평가를 실시하고 있는 상대평가 방식으로 보수하면 된다고 하셨습니다. 절대평가 도입에 대해선 능력별로 그룹을 지어 학습하는 이상적인 시스템이 아니면 좀 힘들다고 하셨고 향후 집단화되고 4차 산업의 트렌드를 따라간다면 그때는 필요할 것이라 하셨습니다. 손 교수님은 앞으로 대학교의 자율권이 보장된다면 절대평가를 지지한다고 전했고요. 절대평가 도입 시 교수와 학생 간 밀접한 수업 등이 기대된다고 하셨습니다. 단 문제점이 생길 시에는 해결할 수 있어야 하고 교수들이 절대평가에 대한 선택권이 주어지면 좋겠다고 덧붙였습니다. 김 교수님은 상황에 따라 차이가 있기 때문에 신중한 입장이라 전했습니다. 이어 과목의 특성상 평가 방법을 달리 적용하는 방안으로 절대평가를 실시해야 하며 실습 같은 경우에는 평가 기준을 내리기가 어렵기 때문에 상대평가를 적용하는 것이 낫다고 하셨습니다. 네, 두 가지를 함께 가져가는 방향을 좀 말씀해 주신 것 같은데요. 그러면 어떨까요? 현실적으로 지금 절대평가 방식을 도입하는 게 가능하다고 보고 계세요? 전반적으로 교육부의 권고사항을 반영해서 대학별로 움직이는 것은 가능할 수 있으나 총장이 절대평가의 뜻을 둬서 교수에도 교수 의견과 기타 학생 의견을 반영해야 하므로 절대평가 적용은 다소 어렵다라고 하셨습니다. 네, 그러면 절대평가제를 도입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들이 필요할지 절차적인 문제도 좀 짚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손 교수님께서 먼저 교과 평가 제도에 대해 논의가 깊이 필요하다고 하셨고요. 이어 절대평가 도입을 위해서 먼저 상대평가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교수 구성과 공론의 장을 마련하며 이어 학생들의 여론 수렴을 실시해서 과목별로 상대평가 혹은 절대평가를 할지에 대한 깊은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네, 상대평가와 절대평가 모두 양보를 할 수 없는 장단점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참 답을 내리기가 쉽지 않은 문제인 것 같습니다. 아까 교수님 중에서도 말씀 전해주셨는데 두 가지를 좀 보완해서 사용하는 그런 보완책은 없을까요? 네, 최 교수님께서는 교내 절대평가를 도입할 시 상대평가를 주로 하던 비중에서 50대 50으로 또는 조금 더 절대평가를 기준으로 두는 방안으로 시행하는 것이 옳다고 하셨습니다.
서로의 장단점을 보완해서 좋은 의견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학생들의 의견을 좀 살펴볼게요. 절대평가에 대해서 긍정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는 학우들의 목소리 들어보셨죠? 네, 사구들의 전반적인 목소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노력에 대한 합당한 보상. 둘째, 경쟁으로 인한 스트레스 해소 등이 있습니다. 네, 그러면 학생들 입장에서 상대평가로 인해서 이런 점은 불편하다 얘기한 부분이 있을까요? 네, 간단히 말씀드리면 노력이 낮은 학점이나 아니면 부정행위자 발생 등이 있습니다. 반면에 절대평가를 아주 강하게 반대하는 학우들도 있을 것 같아요. 어떤가요? 네, 기사에는 학점 인플레 현상과 학업 경쟁력 낙화를 들었는데요. 기사 외적으로 추가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 학생은 반절대평가 현상을 들어 오히려 등수의 기준이 지나치게 높다면 학생들이 하향 평준화가 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네, 기사에 대한 소개를 여기까지 좀 전해 주셨는데요. 이중호 기자 개인적인 의견도 궁금해집니다. 이번 기사 취재하시면서 느꼈던 점을 좀 전해 주실까요? 네, 저는 상대평가와 절대평가를 혼재한 방식을 선호하는데요. 교내 교양 과목 중 일부는 이제 절대평가를 실시하고 나머지는 상대평가를 고수하는 것이 옳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숙제를 하면서 생각 이상으로 양쪽 의견이 분분해서 적잖이 놀랐습니다. 향후 학업 성적 처리 지침이 개정된다면 학생의 의견을 양쪽 간 의견을 잘 수렴해서 진행되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저희 프로그램에 처음으로 이렇게 출연을 해주셨어요. 대학 24시라는 프로그램에 출연한 소감도 좀 마지막으로 부탁드릴게요. 다소 긴장은 되었으나 저한테 있어서 엄청난 새로운 도전이 될 것 같고 앞으로 더 좋은 기사로 다음에도 찾아뵙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의미 있는 아이템으로 심층 보도를 진행해 주셨어요. 이중호 기자에게 감사 말씀 드리면서 다음에는 이 자리에서 만나 뵙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네, 이중호 기자와 함께한 24시 초대석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